오늘 아침에 조선일보 보면 김학주 한동대 교수네요. 이 사람의 아웃룩 전망이라는 이런 그 칼럼에 원자재 값 인건비 오를 걱정 있지만 당분간 인플레는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권 시장이 달아올랐다가 미국의 그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10년물요. 그러면서 이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서 결국 인플레이션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미국의 국채를 대거 2145조 원어치를 파는 부분 말고도 실제로 이 실물 자산, 요즘 보면 에너지 가격, 또 곡물 가격, 또 기타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데, 자, 이런 것들도 결국은 인플레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그런다고 경기가 호황이 되어서 다시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코로나의 기저 효과에서 경제가 다시 출발하면서 이제 급속하게 경제 호황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되는 우려, 이건 거짓말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원자재 가격, 곡물이나 에너지 가격이 오르는 부분은 이것도 코로나하고도 관련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선일보에서는 단기 요인이라 하지만 이것이 단기 요인이 아니라 좀 장기 요인일 수 있고, 호황은 아니다. 그리고 호황은 쉽게 오지 않는다. 그리고 경제 실적이 쉽게 회복되지도 않는다. 그렇지만은 불황의 일부, 우리가 생활하기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식량을 중심으로 가격이 올라가는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은 충분히 올 수 있다. 자, 그러면서 임금은 안 오르고 암호화폐는 아직 먼 얘기다. 그래서 성장주를 사야 된다. 인플레 공포는 허상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건 주식 사라고 권유하는 저는 칼럼이다라고 봅니다. 저는 충분히 인플레가 올 수 있다. 경기 호황에 의한 인플레가 아니라 국채 발행에 의한 인플레이션, 또 곡물과 에너지, 그리고 이 원자재를 중심으로 한 인플레이션은 충분히 올 수 있다. 그래서 인플레 공포가 허상이 아니라 오래 지속되지는 않겠지만은 인플레이션이 세계 경제를 뒤흔들 수도 있다. 불황에도 인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무슨 국채 금리 이야기 하기 전에 오늘 아침에 머니투데이 보면 일면에요. 쏟아냈던 적자 국채 금리 상승 부메랑이라 해서 10년물 금리가 2%를 초과했다. 2.098이 되었다. 그래서 국가 부채가 결국은 금리를 올려서 서민의 대출에 대한 이자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라는 보도를 지금 했습니다. 세상은 아직 코로나에서 헤어나지 못했지만은 국고채 금리가 2년 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코로나 때 재난지원금 등 천문학적인 규모의 적자 국채가 시장에 쏟아져서 결국은 미국에서도 2150조 규모의 경기 부양 자금이 풀리는 것도 이 물가 상승, 금리 급등을 부추겼다. 그래서 국채 금리 상승이 국가 부채 급증과 서민 대출이자 부담으로 이어진다라는 부분에서 재정 건전성 회복이 심각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거는 지금 미국의 문제를 지적도 했지만은 한국의 문제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10년물 금리가 2.098로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전날 2.1이 넘었는데 조금 내려왔지만은 국채 10년물 금리가 2.1을 넘은 것은 지금 2년 만이라는 겁니다. 근데 왜 국채 금리가 이렇게 올라갔느냐? 국채 발행 물량이 급증했다는 겁니다. 정부가 올해 본예산에서 예정한 국채 발행 규모는 애초 176조 4천억이었는데, 그런데 지난 해말 기준으로 국채 발행액이 32조 8,470억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143조나 더 발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올해만 지금 176조 4천억을 발행하는데 지금 32조밖에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국회 논의 중인 올해 1차 추경 예산도 9조 9천억 규모의
국채 발행이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조 국채가 또 추가로 발행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엄청난 규모의 국채 발행이 예정돼서 시장에 공급 과잉이 보인다. 국채가 너무 많이 시장에 풀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국채를 사달라고 금리를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누가 사겠어요? 당연히 발행 조건이 악화된다. 즉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 미국에서 지금 국채 금리가 2150조의 코로나 부양책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 것과 똑같은 현실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자, 최근에 미국의 국채 금리 상승도 10년물이 1.607로 올해 들어서만 0.685포인트가 엄청나게 뛰었죠. 그러니까 작년 연말까지 미국 국채 금리가 1%가 아닌 0몇 프로 수준이었는데, 근데 이게 미국에서 엄청나게 뛰는데 한국 국채 금리는 미국 국채 금리를 대체로 약간 뒤에서 따라가는 거예요. 동조화 현상입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2150조를 시중에 풀면서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는 추세로 자리를 잡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미국 시간으로 미국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국채 금리 안정을 위해 단기 국채를 매입해서 단기 국채를 매각하는, 그러니까 밑에 돌을 빼가지고 위에 올리는 그런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고 하는 수단을 내놓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 공개시장위원회의 대책이 충분하지 않을 때는 미국 국채가 추가로 오르고 한국 국채도 오르면서 가계나 기업, 개인 등의 대출 받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빚은 쌓여가고 있고 금리는 오르고 있고, 그래서 정권이 올해만 해도 총 180조의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국채 발행에는 이자가 따르는데 금리 상승으로 정부의 또 이자 부담까지 늘어가면서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그래서 정부가 연 20조를 이자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국채 때문에. 그래서 기재부가 올해 예상한 국고채 이자 비용이 20조 2천억인데 이번 추경까지 하면 20조 4천억이 된다. 나라 돈 20조가 늘어난 빚 메꾸는데 다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금리가 1%만 올라도 이자가요 12조가 뛰는데 이 국채를 이렇게 많이 발행하는데 돈을 더 풀자고 지금 정치권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정부가 국채를 자꾸 늘려갈수록 금리는 올라갈 거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가계대출 금리는 국채 금리에 연동해서 더 빨리 또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지난해 말 가계대출 잔액이 1630조인데 이 중에 72%가 변동금리 대출이다. 그러니까 국채 금리가 오르면 가계대출 금리도 따라서 오르고 개인 대출 금리 1%가 오를 때마다 대출이자가 12조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국채 발행을 하면 할수록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때 결국은 앞으로 지금 금리 인상이 주가와 아파트 시장 등 이런 자산 시장에도 충격을 준. 왜? 이제 대출 받은 사람들이 이 대출을 갚기 위한 이자 부담이 늘어나면서 이제 대출을 꺼리거나 이미 받은 대출을 감당을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투로 떠받쳐온 주식이나 부동산 시장이 금리 상승으로 결정적인 한 방을 맞을 수가 있다. 일본도 90년대 이후에 잃어버린 20년 시기를 지낸 것도 자산 시장에 거품이 붕괴되면서 나타났는데 한국에도 갑작스런 충격이 생기지 않도록 지금부터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266%예요. 2019년까지 238%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국가 부채가 28%가 더 늘어났어요. 일본이 금융위기 전인 91년에 버블 붕괴로 인해서 정권마다 엄청난 형태의 돈을 풀기 시작하면서 국가 부채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는데 경제는 그렇다고 회복되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일본 정부는 한 해에 이자 비용만 243조를 갖다가 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예산 절반가량이 일본에서는 국가 부채의 이자로 나가고 있고,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나라의 신용 등급도 하락하고 있는데 한국도 역시 그런 꼴로 가고 있습니다. 일본 요가면서요 제일 빨리 담아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미국의 연준이 욕조에 물이 넘친다면서 인플레이션 경고 등을 켰습니다. 그런데 연준이 인플레이션 논란이 가열되면서 지금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거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요. 자, 연준 의장은 평균 2%라는 인플레이션 목표까지 갈 길이 멀다. 일시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참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국의 재무부는요, 인플레이션을 우려하고 연준은 일정한 인플레이션을 감당하자 이렇게 가고 있는데, 미국의 전직 재무장관인 로런스 서머스 같은 경우에는 이 유명한 학자기도 하죠. CNN에 출연해가지고 욕조에 너무 많은 물을 붓는다면 물이 넘치기 시작할 거다. 인플레이션이 살아나면서 연준이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올까봐 우려스럽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6월달, 7월달쯤 돼가지고 진짜 위기가 올 수 있다. 이러면서 그때 이제 미국이 대응해야 될 거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한국에 2월 달에 그냥 쉰다는 사람이 257만 명, 구직 단념자가 75만 명이라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자, 이 나라가요, 참 엄청나게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2월 달에 취업자 수가 47만 3천 명이 줄었고 실업자는 20만 1,000명이 늘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세계가 이 코로나 이후에 늘어난 빚을 감당하지 못하는 속에서 금리 폭등이 우려돼서 전전긍긍하고 있고, 한국은 그 폭탄을 제일 먼저 맞을 가능성도 늘어났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이나 주식 속에 숨겨놓은 약간의 호황, 이것이요 대가를 치를 때가 돼가고 있습니다. 모두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